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즈베키스탄을 만나다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기본적인 국가 정보, 사회문화, 그리고 간단한 우즈베거 학습을 도와드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지은 교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배울 내용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즈베키스탄 어디에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의 기본적인 국가 정보와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 사회문화 속에서 어떤 것은 환영받는 행동인지 아니면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간단한 우즈베거 한마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들께 이 우즈벡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생소한 나라일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상당히 가까운 나라구나, 연계성이 높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즈벡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많이는 들어봤습니다. 스탄이라는 나라들 많이 들어봤지만 어디 있는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보시다시피 아시아의 중앙에 있습니다. 즉, 중앙아시아라는 곳. 중앙아시아.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아시아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요. 그 중앙아시아의 정중앙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라는 개념을 먼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 중앙아시아라는 개념은 고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의의 개념과 작게는 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광의의 개념은 그야말로 아주 넓죠. 북쪽 러시아 시베리아부터 해서 남쪽 인도의 힌두쿠시 산맥, 그 다음에 동서쪽으로는 거의 유럽의, 그러니까 중국의 서부 지역과 그 다음에 유럽의 동부 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중앙아시아라는 곳을 의미를 할 때는 주로 이 협의의 개념을 적용을 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 5개국, 스탄으로 이루어진 나라들 있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적인 5개국이라고 하고요. 때로는 타직을 제외한 이쪽이 이란 쪽 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국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중앙아시아 5개국에 스탄이라고 들어있는 나라, 그 다음에 중국의 서부 지역, 신장 위구르의 위구르인들 역시 이 중앙아시아 민족으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때때로 중앙아시아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의에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 첫 번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속에 우즈베키스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게 바로 협의에 5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나와 있는, 위에가 카자흐스탄, 여기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이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이 키르기즈, 타직,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기본적인 국가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는 타슈켄트입니다. 타슈켄트. 이 타슈라는 말이 돌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거의 보석, 준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색깔을 가진 돌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따서 타슈켄트라고 하고 있고요. 인구는 한 3,400만 정도 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죠. 그리고 면적은 대한민국의 4배가량 됩니다. 주요 민족은 이렇게 우즈벡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은 이 100여 민족으로 구성이 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즈벡 민족 외에도 타직, 카자흐, 러시아인들, 그리고 스탈린 시기에 강제 이송이 됐던 고려인들도 다수 살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7,300달러가량 되고요. 주요 언어는 우즈벡어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소비에트 연방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역시 공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비중으로 치면 최근에는 우즈벡어 사용 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종교는 이슬람교고요. 러시아 정교도 일부 있습니다. 화폐 단위는 쏨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즈베키스탄 지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행정 지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총 14개의 주정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는 바로 여기 12번 요 1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점 되어 있는 이곳이 타슈켄트입니다. 즉 우즈베키스탄의 동부 쪽에 수도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연 환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즈벡은 건조한 대륙성 기후입니다. 자, 지도를 살짝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아시아의 정중앙, 육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쪽에는 초원과 사막, 산악지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바다가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워낙 아시아의 정중앙, 한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없는 이중 내륙 국가, 즉 바다에 한번 나가려고 한다면 최소 두 나라를 건너야지만 바다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천연 자원이 풍부하죠. 천연 가스도 많고요. 원유도 풍부합니다. 특히 금과 우라늄이 다량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그래도 기후나 어떤 토양이 비옥하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이 풍부하고요. 또 세계적인 면화 생산국입니다. 아마 수출은 세계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아주 목화 재배에 중요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연환경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만년설이 덮인 산도 있고 그 다음에 산들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륙으로 또 가다 보면은 이렇게 황량한 초목밖에 없는 사막도 다수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사마르칸트, 부하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법한 그 도시들인데요. 이 도시들은 실크로드 상에 위치했던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부 우즈베키스탄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타슈켄트 전경이고요. 소비에트 시대에 지어진 도시와 건물들이기 때문에 널찍널찍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자, 여기 사회 문화로 좀 들여다볼게요. 100여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즈베크인이 비율이 85% 정도 됩니다. 이곳은 한국인들을 갔을 때 굉장히 따뜻하다 아니면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정이 많고 흥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젊은 국가예요. 인구의 72%, 어마어마한 수치죠. 우리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이지만 우즈베키스탄은 72%가 15세에서 64세, 즉 일을 할 수 있는 그 연령대에 속해 있습니다. 평균 나이가 무려 20대입니다. 또한 이 국가는 역사에 대해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문명의 중심지, 센터다. 우리가 센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국하고 비교를 한다 이랬을 때 약간 자존심이 상해하거나 기분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영웅은 티무르 왕국을 건설한 아무르 티무르가 있고, 자, 타슈켄트 시내 정 가운데에 이렇게 아무르 티무르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이 사회는 가족 중심의 사회예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족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전히 대가족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대가족이다 보니까 가부장, 그다음 장유유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어른들이 무언가를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그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식사 자리에서도 어른이 먼저 시작해야 되고 어른이 뭔가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혼, 20살 미만에 결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지금 점점 그 나이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17세, 18세, 20세 초반에 결혼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자녀를 선호하는데 이건 문화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곳은 평균 지금 2.5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보통 3, 4명 정도는 자녀를 가지려고 하고 자녀가 많은 것이 큰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나보다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매우 강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사회는 이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즈벡인 비율이 85%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이 85%가량의 우즈벡인들은 대다수가 무슬림입니다. 즉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세속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 있는 국가죠. 이곳에선 물론 종교는 자유입니다만 그러나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어떤 종교를 홍보하는 활동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것은 우즈벡의 이슬람 사원의 모습이고요. 주요 생활 문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사는 우리가 처음 만나면 아살롬 알레이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댔죠.
이게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왼쪽 가슴 부위에 가볍게 대면서 정중하게 아살롬 알레이쿰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한 어른 공경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즈벡에서도요, 언어에서도 이 상석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으로 손님을 모시거나 가장 나이가 많은, 모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을 상석으로 안내를 하죠. 그리고 집에 초대를 받는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 사람을 진정한 친구, 가족처럼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즈벡인들의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되시면 가실 때 빵 4개를 가지고 가시는데요. 이쪽에 빵 모양이 나와 있죠. 동그랗게 생긴 한 요 정도 크기의 빵입니다. 이 빵을 4개, 즉 홀수가 아니라 짝수인 4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한 이 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자동차와 집안, 그리고 아기 요람 등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곳에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부적을 답니다. 그 부적 종류는 다양한데, 예를 들자면 어떤 식물에 말린 식물 가지를 이렇게 걸어두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부적들, 문화가 또 존재를 합니다. 금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연장자가 이를테면 식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먹는다. 그러면 아주 예의 없는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 모임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먼저 시작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동그란 빵, 이것은 항상 식사에 나타나는데 이 빵을 엎어놓거나 또는 칼로 자르는 행위는 절대 금기입니다. 빵을 우즈벡 사람들은 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칼로 자른다는 것은 심장을 해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 칼로 자르지 않고 다 손으로 뜯습니다. 그리고 이런 2가지 부분은 아주 한국 민속 신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밤에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 다음에 문지방에 서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가깝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현 정부,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역대 정부, 2000년대에 들어서 이후부터의 정부들은 우즈베키스탄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와 우즈벡은 이런 부분에서, 언어와 민족성 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제3대 투자국입니다. 교역국이기도 하고요. 5대 교역국에도 들어갑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한테 있어서 한국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모델 국가입니다. 즉 한국이 하는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가 산업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우즈베키스탄은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냥 한국 것이면 다 좋다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그만큼 한국에 대한 애착이 강한 국가예요. 특히 이 국가의 대통령은 한국을 아주 사랑합니다. 가족 중에 일부가 한국에서 자식이 태어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은 또 그렇고 이전 대통령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들은 한국을 아주 사랑합니다. 여기 작년 그 기사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국가를 순방을 할 때 우즈베키스탄도 역시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즈벡은 항상 그 모델 국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그 신북방 정책이라고 있죠. 그 정책에서 우즈벡은 또 핵심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연내에 우즈베키스탄과의 그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등 두 국가 간의 관계는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우즈벡어를 한번 간단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즈벡어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언어입니다. 나블라틸르라고 하는데 그러나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 간에는 러시아어로 통용이 됩니다. 다만 이 러시아어 사용하는 인구 비율은 점차적으로 줄고 우즈벡어를 대부분 쓰는 민족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즈벡어를 쓰는 민족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죠. 자, 여기 사진을 보면은 우즈벡어로 된 글들인데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요거는 글자가 좀 다르네. 얘는 우리가 많이 보는 라틴 문자인데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 이유는
이 우즈베키스탄은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어서 끼릴 문자, 이건 러시아인들의 문자거든요. 러시아인들이 썼던 문자를 우즈베거로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인구도,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인구가 있고요. 이것을 쓰는. 요즘에 독립 이후에, 즉 91년도 독립 이후에 라틴 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즈베거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라틴 문자로 쓰여 있죠. 자, 이 라틴 문자로 학습을 한 세대는 이 라틴 문자로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현재 가시면 두 문자 체계가 혼용이 되어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즈베거 알파벳은 이러합니다. 자,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놨고요. 라틴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모음은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우즈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순이 똑같아요, 한국어와.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 그러면 나는, 이것은 이 맨에 해당이 되고요. 학교에 라는 것은 여기 우니베르시티에트갸, 간다는 뭐라만, 이렇게 바로 대꾸가 됩니다. 그대로 순서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법 표현을 알고 있으면 우즈베거는 금방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또 하나의 특징은 우즈베거는 이 한국어, 터키어, 일본어, 그 이제 우즈베거 들어가죠. 와 같은 교차어인데, 교차어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동사, 우리가 가다라는 동사가 있죠. 가다라는 동사에 가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존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이 가셨습니까? 라는 말, 그 다음에 의문, 그 다음에 과거, 시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가다라는 동사에다가 그 의미가 되는 그 접사들을 붙이게 되는데 우즈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르가 가다라는 동사 뿌리예요. 뿌리에 이렇게 부정, 예를 들자면 이것은 과거, 이거는 인칭 표시를 나타내주는 접사들을 붙여서 표현을 해주는 것, 이것을 교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라틴 문자로 전환을 하고는 있지만 기존의 끼릴 문자로 공부한 세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표기는 혼재되어 있고 모양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왼쪽은 라틴 문자로 표시한 것, 오른쪽은 끼릴 문자로 표시한 것이며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즈베거의 또 다른 특징은, 자, 우리가 아까 장유유서 어른은 상석, 어른이 가장 먼저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언어에서도 그것이 나타나는데 존칭 표현이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아버지 어른이신데 만약에 아버지가 왔어 라고 표현을 하면은 잘못된 표현이고 옳지 않은 지적을 바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오셨습니다라는 이런 표현, 이런 접사를 붙여서 표현해주는 존칭 표현이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우즈베거 한마디 그럼 배워볼게요. 자, 인사. 아살롬 알레이쿰. 아살롬 알레이쿰. 약시무스. 건강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이고요. 감사합니다. 캬따 라흐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표시는 이 가운데 동그라미 있는 부분에 본인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이지은 볼라만이라고 합니다. 맨 이지은 볼라만. 나는 이지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한국입니다 라는 표현. 한국인은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맨 카레이스만이라고 합니다. 맨 카레이스만. 그 다음 명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즈벡에서. 그래서 만일 명절에 우즈벡인을 만나시게 된다 그러면 바이람 빌란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바이람 빌란. 그 다음에 어서 오세요. 만약에 한국에 오신 우즈베크인들이 있다 그럴 때는 후슈 킬립스라고 얘기합니다. 후슈 킬립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봤는데요. 공부를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혹시 인연이 되신다면 오늘 배웠던 그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하는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